자, 이번 시간에는 또 새로운 개념 배울 건데 반복문 개념 배울 겁니다. 사실 이제 반복문이라는 개념이 새롭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안 배운 개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반복문에는 while문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for문이라는 게 존재해요. 자, while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어떻게 썼죠? 자, 여기다가 프린트라고 써볼게요. 프린트라 쓰고, 자, 얘는 while문이에요. while문. 자, while문 까먹으신 분들 없죠? 우리가 i는 1이라 썼을 때 i는 10, 그 다음에 프린트 i, 그 다음에 i 플러스 1. 자, 이렇게 하면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반복문을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그냥 0부터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0부터 9까지 출력하는 반복문을 만든 거죠. 자, 왜 이렇게 썼냐면 포문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포문은 어떻게 쓰냐? 파이썬에서 포문은 조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뭐 자바라든지 자바스크립트라든지 C 언어라든지 배우신 분들은 포문이 기존에 알던 포문이랑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포문이랑은 완전히 다르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쓰냐? for i in range,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print i. 자, 이게 포문입니다. 자, 내가 포문 같은 경우는 자주 쓰기 때문에 이 포맷을 외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파이썬에서 포문은 처음에는 생소할지 모르지만 얘를 사용하게 되면 다른 리스트라든지 뭐 나중에 배울 딕셔너리랑 조합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while문도 사용하긴 하지만 제일 많이 쓰는 게 포문이에요. 그래서 이 포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릴 건데, 자, 지금 range라는 건 뭐다? 얘는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코딩 공부할 때 영어 단어를 조금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length라든지 range라든지 뭐 index라든지 뭐 그런 보통 이제 사실 실생활에서는 잘 쓰진 않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들을 몇 개를 조금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코딩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 변수 지을 때나 함수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개발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 코드를 짜는 것도 있지만 변수랑 함수를 어떻게 짓는지 그거에 이제 머리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애가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애 이름을 함부로 짓는 분은 없잖아요. 개똥이 뭐 77이 뭐 이렇게 짓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변수랑 함수의 역할에 맞게 그 이름을 정확하게 지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조금 할 줄 알면 영어를 조금 할 줄 알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도 결국에는 반복문이고 얘도 결국엔 반복문인데,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냐,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지금 제가 range를 뭘로 썼죠? 10이라 썼죠. 그러면 대부분 요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10이라 썼기 때문에 1부터 10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요거 출력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0부터 9까지 나와요. 보이시나요? 자, 0부터 9까지 나오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포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의 while문 같은 경우는 시작값이라는 걸 적어줬죠. 내가 여기를 0이라 쓰던 1이라 쓰던 2로 쓰던 해가지고 시작값을 설정을 해줬잖아요. 근데 포문 같은 경우는 딱히 시작값을 여러분들이 정해주지 않으면 얘는 몇부터 시작하냐면 0부터 시작합니다. 즉 여기에 0이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0이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0부터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10이라 했기 때문에 10까지 출력되는 게 아니라 뭐까지 출력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 범위에다가 10이라 쓰게 되면 10 전까지 출력된다는 거예요. 10 전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1부터 10까지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여기 시작값을 1로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이라 쓰면 당연히 1부터 9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11로 써야 돼요. 11 써줘야지만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반복문을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얘를 2씩 증가하는 반복문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시작값을 뭘로 두면 된다? 2로 두면 되고. 근데 2로 두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보폭이라는 걸 우리가 while문 같은 경우는 적어줬죠. 근데 지금 얘는 보폭을 적었어요? 안 적었어요? 안 적었어도 알아서 파이썬이 내부적으로 얘를 1씩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2씩 증가시키고 싶은 코드를 써야 된다.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여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건데 얘를 뭐로 쓰느냐? 2로 써야 돼요. 그래서 포문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냐면 얘가 이제 뭐냐? 시작값, 그 다음에 얘가 끝값, 그 다음에 얘가 보폭입니다. 근데 시작값을 뭐다? 적지 않으면 0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0은 생략 가능하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끝값을 10으로 설정하면 10이 아닌 10 전까지 인 9까지 출력한다.
그 다음에 보폭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1부터 시작하는데 생략 시작하고 1인 경우 보폭은 뭐다? 생략 가능하다. 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포문을 어쨌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2씩 증가하는 코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얘를 지금 이런 식으로 출력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역순으로 출력하고 싶어요. 역순. 자, 이거는 뭐다? 정순 출력이라 할게요. 정순이라는 건 오름차순 출력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역순 출력해볼게요. 역순. 내림차순. 자, 내림차순을 출력을 해볼 건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바꿔볼게요. 1, 10 이렇게 11이라 쓸까요? 자, 그러면 역순이라고 하면 10부터 1까지 출력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10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보폭을 0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출력이 될까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기본적으로 얘가 알아서 1씩 증가하는 코드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써버리면 일단 증가를 시켜주지 않아요. 보폭에 맞게 해줘야 되는데 보폭으로 접근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을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운팅을 마이너스 1씩 감소시키는 코드로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써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부터 1까지 이렇게 반대로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걸 마이너스 2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18, 6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림차순을 출력할 수 있는데 이 포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리스트랑 조화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와 콜라보. 리스트와 콜라보를 시킬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여기다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자, 10, 20, 30, 40, 50이라 써볼게요. 그러면 리스트에 지금 10부터 50까지 넣었는데, 자, 얘를 반복문을 이용해서 순회 출력하려면 우리가 while문 같은 경우 어떻게 써요? 0이라 쓰고 i를 어떻게? len a라 쓰고 print i a에 i 번째 쓴 다음에 i 플러스 1 이렇게 썼죠? 그죠? 자, 코드의 길이가 굉장히 길지 않나요? 그죠? 근데 포문은 어떻게 쓰냐? 요게 요렇게 바뀝니다. for v in a 끝이에요. 자, 두 줄이에요. 단 두 줄로 아까 5줄짜리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v는 그냥 변수거든요. 제가 value라 해가지고 그냥 변수명을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작동하냐면 이게 알아서 파이썬이 리스트 내부에 있는 요소값을 10을 집어넣고 출력, 20을 집어넣고 출력, 30을 집어넣고 출력, 그러니까 10부터 50까지 출력해주고 더 이상 값이 없다? 그러면 포문은 스탑합니다. 그래서 10부터 50까지 나오죠. 즉, while문을 쓸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 반복문은 몇 번 돌았을까요? 그렇죠. 5번 도는 거예요. 5번. 당연히 여기에 요소값이 100개 들어있으면 100번 도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른 방식으로 출력을 하면 이게 버전 1이거든요. 버전 1. 자, 버전 2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자, 다양한 방식을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여기다가 range라는 걸 쓴다 했죠? range. 범위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len a라 쓸 거예요. 자, len a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요소값이 5개니까 얘는 뭐예요? 5죠? 그죠? 5예요. 5. 자, i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len a라 쓰게 되면 당연히 0부터 몇 가지 출력된다? 0부터 4까지 출력되겠죠. 그죠? 왜 0부터 4라고요? 여기다가 여기가 시작값을 딱히 명시하지 않으면 0부터 출력되고 len a라 썼을 때 얘는 뭐다? 5잖아요. 그럼 5라고 해서 5까지 출력되나요? 아니에요. 5 전까지입니다. 5 전까지니까 0부터 4까지 출력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폭은 생략 가능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가능해요? 우리가 인덱스로 접근하는 게 가능하죠? 이게 끝이죠. 그러면 해당 요소값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능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건 0 들어오고 0번째, 1 들어오고 1번째, 2, 2, 3, 3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역순으로 출력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거는 오름차순. 자, 얘도 마찬가지로 내림차순을 이용해서 역순으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림차순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일단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어렵죠? 모양새가. 일단 len a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죠. 5죠. 그러면 아까 제가 내림차순 했을 때 지금 일씩 감소돼야 하기 때문에 보폭을 마이너스 1로 명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얘는 계산을 해보면 5-1이죠. 왜 5-1인 거예요? 우리 마지막 인덱스 번호가 뭐예요? 4잖아요. 0, 1, 2, 3, 4. 네 번째니까 출발점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4번째로 잡아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로 쓴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마이너스 1 썼다고 실제로 마이너스 1까지인가요? 아니죠. 마이너스 1 전인 0까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걸 0으로 쓰고 어떻게 출력하는 거예요? 자, 실행해보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10이 안 나오는 거예요, 10이.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10까지 나오겠죠. 그 다음에 4를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마지막 인덱스가 4니까 지금 이제 4, 3, 2, 1, 0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 언제 일일이 계산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len 그렇죠. A 쓰면 되겠죠. 근데 가끔씩 이렇게만 쓰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요소의 길이는 5개가 맞지만 근데 출발 마지막 인덱스는 4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해당 요소의 길이 없다. 리스트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쓴다? 마이너스 1을 명시를 해서 이런 식으로 역순을 출력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폭을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출력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출력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while문 말고 포문 개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